안녕하십니까. 저 부천초사원장 나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늦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근데 시간이 저 선생님이 또 설명이 있으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예비 고1이시고 또 뭐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인터스쿨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신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계속 많이 했고 현재 저희 이제 작년에 인터스쿨 다녔던 학생들 성적도 저희가 다 취합해서 보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근데 이제 1년 지난 그 친구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다 이제 중3 맞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수능 과목이라는 것도 아시죠? 네. 이게 지금 교육 과정이 지금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학점제를 도입해서 초기에 버전이 학교에서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게 학기제 내신 과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구교육과정은 지금 이제 예비고3 학생들 과정은 이게 학기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한 과목을 1년 커리로 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제 과목 수가 적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목을 다 학기제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다 학기로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교육과정은 다 학기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하고 2학기하고 같은 과목이 같지를 않아요. 어떤 거든지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과목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언제 증가해요? 2학년 때 증가합니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내신이 대학교에서 반영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주요 교육과에서 전교과로 많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제 부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과거에는 주요 교과니까 나 문과면 국영수 4, 이과면 이제 국영수 과 이걸 중심적으로 챙겼는데 지금은 전교과니까 비중심 과목이 무너지면 결국 내신이 다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중심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내신 기간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교과라는 게 국수 영이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사과탕까지. 주요 교과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럴까요? 그거를 미리 선행하지 않으면 실질 내신 기간에 비주요 과목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고 준비를 빨리 하는 거예요. 내신이 중요한 건 맞으니까. 지금의 신교과 과정에서는 내신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대학이 4월달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차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뭐죠? 구교육과정에서는 수시 정시. 그럼 정시는 뭐로 이해하세요? 수능 100. 맞죠? 그러니까 7대3 정도 비율로 뽑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변화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교과에서 학종을 보겠다는 거니까 교과에서 생기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교과는 생기부 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희대는 이미 본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능 100이 있었잖아요. 그 수능 100을 또 반으로 쪼개서 몇 프로는 수능 100으로 가져가는데 몇 프로는 수능 뭐 70, 내신 30%를 보겠다 생기부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내신이 5등급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학생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현실은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과목인데 1학년 때 집어넣고 2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작전을 많이 짜고 있어요. 3학년 때 통사 통과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려는 작전도 짜고 있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통사 통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는 2학년 때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일반 선택에서 통사 통과가 찢어져서 다시 물화생지하고 사탐 주요 4과목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일반 선택에서 다시 2학기 때 진로 선택이 그 쌍둥이들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선택은 대학교에서 지금 발표하는 게 뭐냐면 상대평가, 즉 학교에서 반영하는 내신 등급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과목 선택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학생이 유리한 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둘 중에 학생이 유리한 걸 받아들이겠다.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들이냐면 학교 진로 선택 과목의 시험이 쉬워져야 돼요. 자기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81점인데 81점을 맞았는데 4등급을 맞았다 상대평가로. 근데 절대평가로는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진로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는 2등급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통사 통과가 중요한 이유의 결정적인 건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둘째 2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일 때는 통사 통과 내용을 그대로 찢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잘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내신 과목이 많아지니까. 그거는 4과목 중에 3과목 선택이 필수예요. 무조건 선택 들어가야 돼요. 자연계로 문화생을 많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안 따져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학교에서 안 따져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을 원하는 거, 뭐 역사냐, 아니면 뭐 윤리냐, 아니면 사회문화 계열이냐,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는 자연 계열은 일반 선택 과목을 전공 적합 과목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토목공학과는 뭐는 들으면 확인하겠다라고 했어요. 반영이 아니라 확인하겠다 생기부를. 근데 문과는 확인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게 통사 통과가 100%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1학년 때 통사 통과를 그러니까 통사 통과의 내신만 보시면 안 되고 내용을 굉장히 잘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 2학년을 가게 되고 다시 3학년 때 수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분위기가 1학년 때 내신 과목이 작으니까 한국사 포함해서 6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학년 딱 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니까 꼭 통사통과 오늘 설명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변화되는 입시는 지속적으로 부천총사학원에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저의 통사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저희 정정 선생님 모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통합사회 정정입니다.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 별로 춥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통합사회와 개정교육과정 22 개정교육과정 사회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부터 조금 하고 갈까요? 네. 제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아들이 이번에 고2를 올라가요. 그래서 통합사회에 대해서, 통합과학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가르쳤는데요. 요번처럼 복잡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이번처럼 복잡한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 아내한테 좀 보여줬거든요.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첫 마디가 그거던데요. 학부모의 마음으로는 못 가르쳐.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하면요. 정정 본명입니다. 아버지가 본명으로 지어주셔서 바른 정자를 넣어서 지어주셨는데 바르게 사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사는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석사를 사회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또 후배들이 입학사정관이나 또 출제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평가원에도 후배가 있는데 평가원 후배는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자꾸 전화하니까. 그래서 너 왜 이런 문제 냈니? 출제 의도는 뭐니? 처음에는 가르쳐 주더니요. 요즘은 가르쳐 주면 잡혀간대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이 사회 과목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2 개정교육과정 공통과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공통과목으로서 통합사 1, 통합사 2, 한국사 1, 한국사 2가 있습니다.
통합사회 1은 1학기 때 배우는 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학기별로 1은 1학기, 2는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도 1은 1학기 때, 2는 2학기 때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합사회만 말하면 5단원으로 각각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순서대로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전공 과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 3단원은 시험을 내기도 하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단원, 2단원에는 윤리 파트하고 일반 사회 파트가 섞여져 있어요. 3단원에는 지리 파트하고 일반 사회 파트하고 윤리 파트가 섞여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회 선생님의 전공이 윤리 교육이다.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지리 많이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윤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시험 문제에도 당연히 윤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학교 전공 과목 선생님이 어떠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뭘 가르치셨나.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면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 6학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8학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다 아세요? 1학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6타임이 1학점이에요.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6타임. 그러니까 한 학기에 4학점씩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 학교마다 다 틀려요. 이 과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내신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국사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최신으로 들은 정보를 오늘 처음 얘기해요. 진짜로.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그 대전 러셀에서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후배한테. 네. 그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서울대가 정시에 한국사 1등급을 넣는데요. 옛날에 7차 아세요? 7차 교육과정 첫 번째 부분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사가 요즘에는 되게 편안했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문제를 쳐다보면 웬만한 학부모님 역사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은 그냥 커트는 30점 이상은 넘길 수 있어요. 50점 만점에. 그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얘기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 학기 이제 2년 차가 지나가면 3년 차에는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9과목이었어요. 9과목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이따가 제가 이렇게도 선택 과목 가이드로 학부모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개정교육 과정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과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리 파트입니다. 원래 지리는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한국지리 파트는 일반 선택에 없어요. 세계지리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에 어머님 아버님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 세계사 있죠. 여기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만 이래요. 교과 과목만 이런 거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사회와 문화는 이따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사회와 문화는 파트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단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학생들의 교과 부담을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집어넣는 이유들이 학생들의 수능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뻥이에요.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랬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교수들이 바라보는 현장, 그 다음에 평가원이 바라보는 현장, 그 정도만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어쨌든 저희는 정시로 학교를 가나요? 수시로 학교를 가나요? 수시로 가죠. 수시로 가면 뭐가 중요해요? 내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수능을 줄여주고 뭐 단원을 줄였다고요? 단원 줄이고 진로 선택에 이렇게 찢어놓은 것 뿐인데 9과목을 그냥 찢어놓은 것 뿐이에요. 현대사회학 윤리는 생활과 윤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보죠? 그럼 심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생긴 과목, 2과목이거든요. 네, 2과목인데 우리가 도시의 미래탐구, 그 다음에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 이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교과를 다 살펴봤거든요. 교과서를 다 열어서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을까. 인문계열을 선택을 할 때, 자연계열을 선택을 할 때 요즘엔 사회도 하셔야 돼요. 아까 원장님이 그런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전공적합성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없다는 얘기, 이 얘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발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발표가 난 뒤에 없다라 그러면 사회가 죽겠죠. 당연히 죽지 않을까요? 아무나 선택하고. 그 다음 학교가 절대평가로 점수를 줘버리면 그냥 사회교과면 죽을 거예요. 그때는 사회교과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선생인데 제 밥줄이 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좀 안타까워요. 제 자식처럼 제 자식도 안타깝지만 다 안타까운 지금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보낼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 수능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원하는 사회 역사 과목은 어떤 걸까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과 과정. 교과 과정에서 예전에는 교과만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과뿐만 아니라 성적표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과의 세특 같은 것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특의 양이 늘어난 거 아세요? 국어 같은 경우에 500자에서 1000자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요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교과만 볼 때는 그걸 안 봐도 되는데 이제 교과에서도 볼 거예요. 인문계열 지원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성패를 다루는 건 언제냐, 뭐냐, 사회교과일 거고 과학교과일 거예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취도뿐만 아니라 세특에서 관리하기가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특 관리를 하려면 사회국가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치, 법과사회, 경제와 같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직접적으로 전공과 연계된다고 해요. 학종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경영학과 교수, 그 다음에 경제학과 교수, 예전에는 이 학종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그 입학사정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도 입학사정관들이 그것만 보고 뽑아놨더니 경제학과, 경영학과 왔는데 미적분을 못해. 미적분을 못한다는 건 경제학의 그래프를 못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와서 못한다는 거죠.
과학교과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과학교과 수학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가르친대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같이 보신다고 해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제가 입학사정관, 한양대, 성균관대 말하면 안 되는데 후배들이 있어갖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특 기록이 합격률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는 거. 네.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종을 살펴보면요. 사회역사 과목은 발표, 토론, 보고서가 되게 많겠죠. 뭐 법과사회에서는 모의재판 같은 것들을 세특으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요. 제가 문과다 보니까 인문계열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과목이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과목만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세부 과목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 과목도 중요하지만 과학 과목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과학 과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요즘은 암기 과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코로나 세대를 거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못하냐면 첫 번째, 문장이 길어지면 그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나 도표가 나오면 자신이 보던 그래프나 도표가 아니면 바로 틀립니다. 이게 그 응용 능력이라는 것들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3 되시는 분들이나 학교를 보내신 분들 만약 인문계열이라면 사회문화 선택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사회문화 선택자 할 때 도표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표 제일 쉬운 게 도표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엄청 어렵다고 느껴요. 학교 다니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왜 그래프를 그릴까요?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간략히 해놓은 것들을 풍성하게 추론해내는 능력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과학탐구도 되게 중요한 게 과학탐구에서 그런 자료 분석 능력들을 많이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탐구에서는 이런 경제 과목이랑 사회와 문화 과목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보다는 탐구 과정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수능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발 부탁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그걸 받아들여 주지 말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애는 수시로 갈 거야.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내신만 준비할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재수 백발백중입니다. 정시를 잘한 친구가 내신을 잘해요. 내신만 잘하고 모의고사를 못하는 친구들 문제 있는 거예요. 단순 암기로만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재수생들도 많이 가르치니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니네들 최저 맞추는 게 사탐 2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지. 그래서 한 과목만 열심히 했지. 한 과목 잘 나왔니? 아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죠. 게으르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봐오면서 20년 넘게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가 넘어가면 제가 27년 차거든요. 정확히 그런 친구들이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학생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잠 자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못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순공 시간 이거 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공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움직이면서도 단어 생각을 해요. 안 하잖아요. 릴스 쇼츠 보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문장은 못 읽습니다.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거 독서 시키세요. 기본적인 독서 시키세요. 만화책을 보여줘도 돼요. 요즘 학생들은 웹툰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해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글밥이 있는 책들을 읽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과목들을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잔소리가 심했네. 어쨌든 수능으로 갈게요. 수능으로 보면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준비한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응시 시간하고 문항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어요. 근데 문항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 문항수가 많아졌으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 적당한 것 같아? 아닙니다. 예전에 한 문제당 계산을 하시면 1분 30초였어요. 지금은 한 문제당 계산을 하시면 1분 20초입니다.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학생들이 역사 과목을 제외하고 지리, 추론하는 과목들이 있죠. 자료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목들에서는 항상 말하는 게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가 그만큼 준비했니? 핑계대지 마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는 암기 과목이라는 거 나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 내가 생소한 문항들을 보면 지문을 2번, 3번 읽어. 그럼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지게 돼요. 반복적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시 양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배점 체계도 달라졌어요. 2점, 3점에서 이제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거 1.5점, 4문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 2점, 2.5점. 2.5점으로 가면요. 그래프 하나 들어가 있고 또는 도표 하나 들어가 있고 지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문장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선지가 5개예요. 쉽지 않습니다. 2.5점.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능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미친 듯이 풀게 해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이라. 네.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50개를 목표, 모의고사 50개를 목표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청소해서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수능 준비하실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관건은 수능의 관건은 문해력입니다. 얼마만큼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본 필수 과목 관리해 주시고 사회 역사 과목 한두 개는 세특의 기본입니다. 얘네들이 세특에 넣기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전공적 합성 얘기를 하는데 전공적 합성 이어나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저는 이게 정말 싫은데 이 전공을 하겠다고 고1 때부터 정해갖고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꿈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뭐가 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봐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꿈이 뭐니? 그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전공적 합성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대화를 좀 나누세요. 아, 사춘기라 대화를 못하는구나.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끌고 저는 이래요. 그냥 금융치료합니다. 나랑 대화를, 진로에 대한 대화를 1시간 동안 나눠주면 내가 꽂아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관심 있는 게 뭐니? 게임이요. 그럼 네가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겠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학원을 보내줬는데, 학원을 보내달래요. 게임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줬는데 네가 만약에 프로게이머로 성장을 못하면 그 돈은 내가 회수해도 되니? 진짜 되게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회수해도 되니? 네? 이렇게 한번 쳐다봅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무슨 전공적 합성이야. 하지만 정해야 돼요. 정해서 세특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자연계열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계열, 요즘은 자연계와 인문학의 융합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갖고 스토리를 짜야죠. 스토리텔링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도 이런 거 프로젝트 수업, 내신 준비, 내신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선생님의 전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윤리과도 그렇지만 지리과하고 윤리과하고 너무 멀어요. 일반 사회는 지리도 하고 윤리도 해야 돼요. 근데 지리과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지리만 해요. 그래도 다행인 학교는 있어요. 지리 선생님하고 윤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요. 네. 1학기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통합사회 2에 가면요, 경제가 나와요. 지리 선생님도 못 풀어. 그 다음에 윤리 선생님도 못 풀어요. 저는 내신의 통합사회의 관건은 2학기라고 봐요. 1학기는 그냥 그대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나오는 경제 파트, 윤리 파트, 그리고 요 부분들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하나 알려드리면 어디를 보시냐면 고2의 윤리 파트는 고1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만약 1학기에 행복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행복은 이 생활과 윤리에서 조금밖에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1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어요. 행복 파트라면 행복 파트, 그 다음에 환경윤리면 환경윤리 파트, 평화윤리면 평화윤리 파트, 정의관이면 정의관 파트. 요 부분들을 발췌해서 풀어보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 다니는 이제 그 예비 학생들은 제가 다 그걸 발췌해서 준비해 놨겠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췌해서 준비해 놨고요. 제가 통합사회를 가르치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 비교 우위, 그 다음에 기회비용, 요 파트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만들다가 왔거든요. 아침에. 어쨌든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또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학기 때는 윤리 파트, 지리에서는 그래프. 근데 이게 요즘은 수능에는 그 예시문항들을 보면 내신에는 지리 파트가 이런 예전에 강수량 기온 그래프, 다른 말로 봉곡성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그 봉곡성 그래프가 그냥 읽을만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연평균 기온 마이너스 월평균 기온이 몇 도이면 이 몇 도가 차이가 나면 어느 지역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프 도표 해석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시면 킬러 문제에서 내가 맞게 될 것이고 1등급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암기로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예시문항에서 수능 준비를 좀 해보면 지리 파트, 일반사회 파트, 윤리 파트, 역사 파트가 있는데 역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쉽습니다. 시민사회 형성 과정이라든가 경제체제, 경제사
정치사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 다른 영역들이 예시문항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발 좀 빨리 모의고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시문항 25문제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틀이 통합적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통합적 사고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편적인 것들을 그냥 묶어서 답 찾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얘기 뭐 이 정도지 문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리 파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수형 기후와 또 인문지리 그래프도요. 예전에는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도시화 곡선이라고 해서 S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 그래프로 나와요. 선 그래프로 나오면 훨씬 보기가 편한데 면 그래프로 각 그 사회별 도시화 곡선을 해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시문항을 주어졌는데 그래프 바뀌면 우리 학생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사회 파트는 경제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의 기회비용 요 파트에서 못 맞추면 그냥 끝. 요 파트는 요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고2 경제 지금까지 나왔던 고2 경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고3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고2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리 파트 각 사상가들의 주장 비교. 사상가들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칸트가 어렵거든요. 칸트 물론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칸트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하겠죠. 제가 대학 전공이 칸트가 아니니까. 근데 되게 깊이 있게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정확하게 철학이 쉽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 사상가가 말한 그 주요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 속에서도 그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씩 여기서 한 3문제 요 정도가 수능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통합사회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관리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학원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리 문제는 다음에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잘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죠? 네. 먼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전공과 연결이 되는지 저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세계시민과 지리는 기존 세계지리 단원을 혼합해서 나타냈다. 지리가 과목 중에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진로 선택에서 좀 더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과학, 지리학, 도시공학 관련 전공과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은 게 자연계열하고 되게 연결시키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학 같은 경우, 환경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연결시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와 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회문화 단원을 줄여놓은 버전이고요. 쉽게 점수 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 좋아하는 친구는 세계사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따기 쉬운 거는 솔직히 사회와 문화예요. 요즘 고3들은 사탄런이라고 해서 사회문화 선택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사회문화가요. 뭐 주변에 그 입시생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는데요. 다른 과목보다 주제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과학하고 사회문화하고 공부량을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나요. 사회문화는요 20개 주제만 공부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지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랑 그렇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학교를 나갔었어요. 학교를 나갔었는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FM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돼. 네가 앞으로 이 과목을 해보고 싶으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학원에 찌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입결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현대사회와 윤리는 생활과 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고1 때 통합사회에서 윤리 파트를 열심히 했다. 그럼 이거 선택하는 게 좋죠. 중복되니까. 한 가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문화는 통합사회에서 한 단원밖에 안 돼요. 근데 윤리는 한 4단원 정도 돼요. 지리도 섞어서 4단원 정도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 파트, 경제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10단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사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서요. 한국지리 파트, 한국지리 탐구라고 하는 이 과목에 제가 보기에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획기적으로 현대적으로 잘 바꾼 과목이 이 과목이다. 세계 문화유산을 다루고 핫플레이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통한 지역성의 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지만 기출문제는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재밌겠다. 기출문제는 별로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법과 사회. 이 진로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예전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은 법 파트를 떼냈어요.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상속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감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제 바뀐 거 없어요. 아시죠? 경제 선택 과목이 선택자가 사회문화 1등급보다 적은 거 어려워요. 외고 학생들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1등급을 거의 대부분 그들이 갖고 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전 학생 중에 한 명 선택해요. 근데 내가 수능을 잘 보려고 한다? 경제도 봐야 될걸요? 여기서 공부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동아시아 역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탐구. 도시 미래탐구는요,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에 탑재되어 있던 도시학 관련 이슈, 공간에 대한 개념, 환경 문제를 다룬 과목으로서 자연계가 선택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특히 건축, 환경, 도시공학 이런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과목은 법 파트를 뺐어요. 심지어 국제정치 파트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암기 싫어하잖아요. 전체 다 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빈칸 잘하는 친구들 이거 하면 좋아요. 빈칸 막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철학, 인문학, 교육학 연결시켜서 하시면 좋은데 생윤보다 당연히 어렵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학기제로
뭐 재수반이 운영이 될 때 어떠냐면 제일 진도를 못 끝내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너무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게 많다 보니 네, 그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과 윤리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꽂히는 학생들 중에는 꽂히는 그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더 얘는 심화적인 인문학이기 때문에 하려면 얘하고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잘못 누르면 하나 더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이해. 네. 여기는 정치와 법 파트의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 얘기한 무역학과, 지금으로는 국제학과, 뭐 이런데, 통상학과, 뭐 이런 데에서 이거를 좀 전공적합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욕 아닙니다, 이거. 쉽바 사회 욕 아닙니다. 쉽고 빠른 사회라는 뜻이에요. 줄여놨더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저는요. 뭐 수능을 줄여주고 있어. 수시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